이번 영상은 실제 투자, 제가 이제 저 이사장이 실제 투자한 사례를 갖고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 마냥 얘기만 하면 어떤 이제 남는 게 없으니까 제가 경험했던,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돈이 되는 그런 경험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매로 제가 낙찰 받은 거는 이제 반지하 빌라예요. 그래서 보통은 반지하는 안 쳐다봅니다. 안 사죠. 왜냐면 수리비나 이런 것도 있지만 습하고 곰팡이 쓸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이라도 새가 잘 들까, 그리고 잘 팔릴까, 이런 걱정 때문에 잘 안 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번 떨어질 게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반지하인데, 그러면 마냥 그렇게 다 싸게 살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 그쵸? 좀 돈이 되는 조건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핵심만 딱딱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지하 두 개인데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게 1억 5천, 서울에 있는 게 한 8천 정도 남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게 된 그 물건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수원에 1억 5천 남긴 거거든요. 원래는 더 크게 먹을 수 있었는데 제가 돈이 좀 급하고, 그 다음에 또 재투자를 위해서 좀 팔았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그 바닥인데 이렇게 반짝거리죠. 물이 고여 있다는 겁니다. 여기 목문인데 여기 또 사갔죠. 방틀도 사갔고, 그다음 베란다 여기도 완전히 물이 차 있었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현관입니다. 현관도 신발 놓는 데부터 물이 들어가 있고, 아예 그 방화문은, 문짝은 아예 그냥 사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물이 여기까지 차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낙찰받고 갔을 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안방이거든요. 안방에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한창 가득해 있어 갖고, 한여름인가요? 여름에 갔을 때도 시원시원했어요. 그러니까 좀 싸늘했죠. 혼자 갔는데. 절대 이제 좀 위험해 보이거나 그런 데는 그 낙찰 받고라도, 현장 조사할 때라도 혼자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때 갔을 때 문 열고 가는데 갑자기 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흠집 놀란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고양이가 튀어나가더라고요. 여기 쪽에서.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귀신인가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뭐 귀신이 나와도 전혀 놀라지 않을 정도의 험한 구조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좋은 점은 이제 낮에 갔는데 좀 밝죠. 그죠? 밝아요. 이 창문에 빛이 좀 잘 들어와서. 그래서 요것도 쓰레기가 엄청 났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리하기 전, 여기 거실이고요. 여기 안방 수리하기 전입니다. 수리는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안방, 깔끔하죠. 여기가 이제 작은 방, 그리고 아까 쓰레기가 한창 가득했던 그 거실, 괜찮게 돼 있죠. 치우고 하면 되긴 합니다. 여기가 아까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있던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도 지금 쓰레기가, 여기가 이제 그 거실이죠. 근데 아까 쓰레기 치우기 전, 수리하기 전이 여기였습니다. 여기가 여기입니다. 그죠? 깔끔하게 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옵션, 화장실도 좀 새로 해줬고요. 세탁기 옵션 맞춰줬고, 그 다음에 에어컨 설치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잡으려고 집수정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집수정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제 구멍을 팝니다.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다 모이거든요. 그러면은 밖으로 빼주는 시스템. 그렇게 하면 대부분 잡혀요. 가스레인지도 좀 맞춰줬고, 싱크대 교체했고, 그 다음에 신발장, 그 다음에 냉장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보일러 해갖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거의 한 4년 있다가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낙찰을 수원거 같은 경우는 5,600인가 샀어요. 그래서 2억에 팔았죠. 물론 이제 수리비는 빼고 얘기한 거예요. 차익만 따지면 1억 5천인데 실상은 수리비가 한 1, 2천 들어갔죠. 1, 2천 들어가서 1억 5천보다는 좀 작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그렇게 됐고, 서울 소재지에 있는 반지하는 어떻게 돼 있냐? 서울 거는 그나마 이제 서울 거는 낙찰 받았을 때 이미 조금 수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원보다는 조금 덜 험한 상태였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낙찰 받고 청소만 하고 그냥 새를 내놨어요. 그래서 새 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입자 나가고 나서는 이제 올 수리를 하고, 이게 이제 수리 전이거든요.
이제 올 수리했을 때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좀 더 깔끔하죠. 거실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베란다고, 안방이고, 작은 방. 여기도 이제 그 작은 방이고, 싱크대 같은 경우는 교체를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좀 밝고요. 화장실도 좀 수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도 한 3년 갖고 있었나요? 2년 갖고 있었나요? 그래서 1억 4천에 샀다가 2억 2천에 좀 팔았고요. 그래서 서울 거는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계약 뭐 다음 달인가? 그 계약 잔금일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게 좀 밝히긴 그런데, 여튼 얘도 제가 1억 4천에 샀을 때, 근데 샀을 때 좀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 수원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공매로 샀어요. 수의계약. 뭐 수의계약이 뭐 그 별건 아니고 그냥 부동산에서 일반 매매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탁회사에서 자기네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공고를 올려놔요. 그래서 그 수의계약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니까 최저가까지 떨어졌겠죠. 그래서 제가 거의 굉장히 싸게 샀어요. 수의계약으로 5,600에 사서 그렇게 돼 있던 거고, 서울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로 샀는데, 얘도 에피소드 얘기하자면 기가 막힙니다. 얘도 그 낙찰 받았을 때 얘가 감정이 그때 당시 그 감정가 대비 한 60%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한 80%인가 떨어졌는데, 제가 1억 4,310만 원을 썼고, 그 2등이 저랑 한 30만 원 차이? 그 정도 차이 났고, 한 8명인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거의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낙찰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손 떨렸던 그런 기억이 났는데, 여튼 얘도 잘 팔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반지하가 이렇게 좀 돈을 크게 남길 수 있었던 이유를 좀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지하는 웬만하면 안 건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리 부분, 그죠? 그리고 이제 임대나 매매가 잘 될까, 이런 것 때문에 경쟁률이 많이 떨어져요. 한 번 떨어질 게 두 번, 세 번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그냥 반지하가 위치가 그냥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장땡이 아니라요. 위치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었고요. 완전 초역세권. 그러니까 이제 걸어서 한 2분이면 여기에 당도하는 그런 역세권이었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역세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경 한 800m로 여기 3개 있었어요. 그쵸? 그 1호선하고 2호선 해서 여기 굉장히 3개로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정도로 위치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이제 말씀드렸네요. 그죠? 반지하를 사더라도 위치가 좋은 데 사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좀 상태가 험하고, 그죠? 그런 상태여야지 사람들이 좀 안 붙으니까 경쟁률이 한 번 떨어질 게 두 번, 세 번 떨어져서 굉장히 헐값에 살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그 모든 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반지하인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아주 안 좋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위치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교통편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역 기준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생활권이나 이런 게 편하고, 그런 데에 반지하가 있다고 하면은 괜찮게 좀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좋았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매우 험했다. 그러니까 그 반지하 경매 물건이 교묘하게 이제 장단점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잘 모릅니다. 그죠? 경매 물건은 이제 보더라도 이런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는데, 결국에는 이제 물건을 발견했다고 하면은 가서 현장 가서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리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가 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수리를 좀 많이 해본 케이스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적이 나와서 좀 그 해볼 만은 했죠. 근데 이제 초보자가 맨 처음에 요거부터 한다고 하면은 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매를 하나하나씩 처음에는 이제 뭐 작은 거, 그 다음에 쉽게 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좀 하다가 수리도 경험 쌓았고, 그러다가 이제 실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케이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해당 영상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반지하도 팔아서 돈 남길 수가 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잘 안 붙는 경쟁률이 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반지하는, 물론 이제 반지하는 무조건 경쟁률이 떨어져요. 그리고 좀 험해야 되고,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위치가 좋아야 된다. 가령 뭐 역세권이든 간에 아니면 교통편이 편하고 주거지역이고, 아무튼 이런 어떤 그 주거하기 편하고
임대 수요가 풍부할 것 같은 아파트 뭐 대단지나 그죠? 역세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지금 수원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거의 다 역세권에 위치해 있던 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되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수리가 좀 관건이죠. 그렇죠? 수리에 대한 관건이기 때문에 수리에 대한 경험과 좀 노하우를 좀 익혀야 된다라는 게 해당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만 맞으면 반지하로도 충분하게 수익을 남길 수가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썸네일을 반지하 팔아 수억 수천 남기는 미친 경매 유튜버라고 제가 제목을 좀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보셨다고 하시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